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집안일 진짜 돕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본 경험이요. 나는 분명히 새벽까지 쓰레기도 버리고 힘쓰는 일 다 했는데 돌아오는 평가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일 때 참 씁쓸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답답한 상황, 가정 내에 아주 흔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갈등에 대한 생생한 대화록입니다. 몇몇 동료들이 모여서 각자 겪는 부부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선배가 그 문제의 뿌리를 날카롭게 진단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같은 뻔한 조언이 아니고요. 왜 똑같은 싸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적인 분석이 담겨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는요. 이 대화록을 통해서요. 일시적인 화해나 어설픈 미봉책 말고요. 우리 관계의 근본적인 운영책이라 한번 점검할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대화의 시작은 한 참석자가 최근에 아내랑 크게 다퉜던 집수리 사건, 이걸 꺼내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배도 새로 하고 부엌도 고치고 꽤 큰 공사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 새벽 3시까지 폐기물 나르고 힘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한테서 딱 날아온 말이 이게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이야? 이었다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은 아내가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지시받아서 쓰레기나 버리는 단순 노동자가 된 것 같아서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기운이 쪽 빠지는 상황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이 갈등의 핵심이 누가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새벽까지 고생한 건 맞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참여로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참여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정말 일손을 거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서 그 선배가 던지는 첫 질문이 핵심을 딱 꿰뚫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할 건지 둘이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했냐? 이 질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구체적인 계획, 역할 분담 이런 합의가 전혀 없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이랑 정신적인 부담은 이 일을 결행한 사람, 즉 아내한테 전부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니까 어설프게 거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군요. 대화록에서도 남편분이 그러잖아요. 하루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라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욕만 먹을까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결국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 거네요. 맞아요. 아내는 우리 집이라는 이 공동의 프로젝트에 남편이 공동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바랐던 거죠. 근데 남편은 아내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일로만 접근을 한 셈이고요. 그러니까 시작점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 서로의 기대치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고 그게 결국 당신은 단순 노동자밖에 안 돼 라는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노동의 양이 아니라 주인의식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집수리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이런 식의 어긋남은 분명 다른 형태로도 계속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다른 참석자가 바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주기적으로 가구 배치를 바꾸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별 관심을 안 보이면 아내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일단 무조건 잘했다, 고생했다, 예쁘다. 그냥 영혼 없는 칭찬을 해주는 거였답니다. 하하,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네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까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네, 갈등의 빈도는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걸요. 바로 이 지점을 자료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선물 공세라든가 칭찬, 맛있는 거 사주기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은 갈등의 에너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뿐이지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진짜 불만, 당신은 우리 집에 관심이 없어 라는 그 근본적인 감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수면 아래에 그냥 가라앉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험지 비유예요.
부부관계에서 제대로 풀지 못하고 넘어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누적돼서 다음 시험에 똑같이 혹은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내들이 싸울 때 막 10년 전 일을 다 꺼낸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아직도 기억하냐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남편은 사과하고 넘어갔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봉합된 거예요. 상처는 골고 있는데 그 위에 반창고 하나 딱 붙여놓은 셈이죠. 그러니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면 과거에 봉합화됐던 상처가 같이 터져 나오면서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네가 또 잘못했다는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라는 신호인 셈이죠. 통과하지 못한 시험지가 계속 쌓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그럼 이 끝없이 반복되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매번 칭찬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료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겠죠. 네,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좀 도발적이에요. 자료에서는 아내의 분노가 근본적으로 남편의 무식함에 대한 분노라고 말하거든요. 무식함이요? 아니 새벽까지 일한 사람한테 무식하다니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뭘 하들 틀렸다고 하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건데 그걸 무식하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식함이라는 게 뭐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력이 없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료 속 선배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었으면 너를 이해시켜서 네가 일을 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면 내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서라도 이 일을 해결했을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단순히 망치질을 잘하고 일을 잘 거두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이 갈등 상황 자체를 해결하고 우리 가족이라는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뭐랄까 일종의 경영 능력이나 리더십 같은 걸 실력이라고 표현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든 아니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든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특히 나이가 더 많은 남편에게 아내를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이게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맥락은 관계에 대해 더 경험이 많거나 상황을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실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기술 같은 것도 나오나요? 당장 싸움이 벌어졌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요? 네, 나옵니다. 바로 나중심의 화법을 제안하죠. 우리는 보통 갈등이 생기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혹은 당신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라면서 상대방, 즉 너를 주어로 놓고 비난하잖아요. 이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대화의 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너는 잘했냐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쵸? 대신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네. 혹은 아까 집수리 사례에 적용해보면요. 나는 전체 계획을 잘 몰라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어.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게 됐는데 네가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 와 같이 나의 상태와 감정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설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력의 구체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의 기술도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력도 중요한데 듣다 보니 이런 것들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이렇게 기술을 써가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선일까 싶기도 하고요. 이 대화록의 논의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이 대화록의 결론은 이런 개별적인 기술을 뛰어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으로 향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뭔가요? 그렇게 대단한 결론인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부 사이에 공통의 이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통의 이념이요? 갑자기 너무 거창해지는데요. 무슨 회사 사원이나 국가 이념도 아니고요. 가정의 이념이라니 좀 낯설게 들립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료의 주장은 이래요. 부부는 두 사람이 합의한 만큼만 함께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이죠.
그럼 두 사람이 왜 만났을까요?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더 큰 일에 대한 공통의 목표, 즉 이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고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서로에게 불만만 쌓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집수리 사례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죠.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확고한 공통의 이념이 있었고 그걸 위해 이번 집수리는 우리 공동의 최우선 프로젝트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행동도 아내의 반응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남편은 더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아봤을 거고 아내도 남편의 서툰 부분을 참여의 과정으로 이해해줬을지도 모르죠. 단순 노동자라는 말 대신 우리 팀원으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세 사람이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도나 목표 공유가 30%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능력이 100%여도 그 팀은 딱 30%짜리 일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시너지는 공통으로 합의된 부분에서만 나오니까요. 이때 팀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100%짜리 리더가 할 일은 뭘까요? 30%짜리 팀원들한테 짜증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짜증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70,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팀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원리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관계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보고 있다면 상대방을 무식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공통 이념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대화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집안일 분담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 사실은 우리 관계에 대한 합의 부족, 그리고 공동의 목표 부재라는 훨씬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많이 했냐를 따지는 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저 동물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고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 우리는 함께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가정을 꾸렸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갈등을 덮고 넘어가는 대신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은 돈을 써서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화록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깨져 있어. 왜 대화가 안 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런 문제가 우리 세대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소통이 더 단절되었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혼자일 때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팀 프로젝트인가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두 분 모두 공동 건축가로 함께 이름을 올리고 계신가요?